당산동에 나왔습니다. 당산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법정동이자 행정동입니다. 국회 대로를 돌아서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데 남쪽은 당산 1동, 북쪽은 당산 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산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일제시대부터입니다. 1912년 방적, 피역, 기계, 맥주 등의 각종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도로와 기반시설이 정비되고 1936년 한강을 통한 군수물자가 중국으로 나가는 보급비지로 활용되었고, 인천에서 부평과 부천을 거쳐 당산동에 이르는 경인로는 주요 공업지역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1943년 영등포구에 편입되면서 당산동이 되었고, 1948년에는 대한민국 육군 포병대대가 최초로 창설되는 곳이 당산동이었습니다. 1960년대부터는 공업지역으로 형성되면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되고 70년대부터 이르러 아파트들이 들어서기 시작됩니다. 그리고 80년대 지하철 2호선이 개통되고 2009년 9호선이 개통되면서 더블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이 당산동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시가지로 형성되면서 당산 1가부터 6가까지 조성되고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당산역 사거리로 가보겠습니다. 당산역 12번 출구에 있는 레미안 4차 아파트는 100년 전에 아시아 최대 피역 공장인 조선피역 주식회사가 있던 곳입니다. 일본의 군사 물자를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74년에는 864세대의 강남맨션이 들어섰습니다. 초기에는 부자들도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레미안 4차 아파트로 재건축되었습니다. 당산역을 기준으로 일제시대부터 남쪽은 공장들이 많았는데 1990년대부터 아파트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롯데캐슬을 마지막으로 해서 공장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트들이 들어섰습니다. 이렇듯 당산역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공장들이 없어지는 과정에서 주거지역 위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상권의 규모가 작습니다. 그리고 2호선 개통 이후에 6번 출구와 1, 2번 출구로 상권이 형성되었는데 지리적 요충지에 비해서 이 당산역 일대 상권이 작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6번 출구 뒤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산역 6번 출구에서 이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당산역을 기준으로 북동쪽에 있는 이 일대는 일제시대부터 집들이 이어져 오는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안쪽에 보면 그 일제시대 집 형태가 일부 남아있는 그 경우도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때는 한강변 개발계획으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된 곳이에요. 그 이후에 외지인들이 투자 목적으로 들어와서 빌라 형태의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통합 개발은 좀 어려워 보이고, 다만 이제 자체 개발을 그 주민들이 동의해서 할 수는 있는데, 상권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근생 건물들로 많이 바꿔야 되는데, 이 안쪽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빌라 형태로 한 주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기에는 좀 제한이 있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목에 들어오면 그 상가 형태의 건물들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요. 가게들이 이렇게. 그리고 음식점 위주로 되어 있는데 점심 때는 인근 직장인들이 이용을 하고 저녁에는 그 상권의 시간이 일찍 끊기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동네 상권 그런 형태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 위쪽으로 가면 이제 한강으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음식점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안쪽을 보시면 이렇게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온 집들이 변형된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건너편에 1번 출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당산역 1번 출구로 왔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 당산역 1번 출구 일대는 5호선, 9호선이 개통되기 전에 강서구, 양천구로 가는 사람들이 이용했던 역인데, 이 역을 나와서 버스 종류로 가는 길목에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금은 5호선, 9호선이 생기다 보니까 당산역을 이제 환승 개념으로 이제 오는 측면이 있는데, 그때는 버스를 타고 여기서 다 갔어야 됐어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곳이었습니다. 1번 출구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쪽은 그 당산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갔던 쪽은 저밀도 주거지역으로 개발이 됐고, 남쪽은 공장지대에서 이제 아파트 형식으로 바뀌었는데, 여기도 일제시대부터 공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다 보니까 오피스텔 형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요인들로 인해서 상권이 좀 확장성에 좀 한계를 드러낸 곳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물 형태가 그렇게 바뀌어 오면서 띄엄띄엄 이렇게 있는데, 그나마 요 1번 출구 쪽이 이렇게 큰 그 매장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 당산동의 임대 시세는 전반적인 폭이 넓어서 말씀드리면 1층 10평 기준으로 150에서 500만 원까지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왔던 1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스타벅스 자리가 지금 월세가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또 곳곳에 가면 월세가 또 저렴한 곳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당산역 일대는 그 사통팔당 교통의 요충지지만, 그 공장지대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이 오피스텔이나 주거 형태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 상권 확장의 한계성을 드러냈고, 또 이 역을 이용해서 가는 사람들이 머무르기보다는 좀 스쳐 지나가는 측면이 있는 상권입니다. 이 상권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특히 가게들이 적다 보니까 권리금이 좀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얘기해 보면, 가게 매장 수가 적기 때문에 경쟁이 좀 덜 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또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나오면은 이제 저쪽에 당산역 지금 3번 출구 방향인데, 이 당산역 상권은 2호선 개통 이후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서로 좀 단절이 되어 있어요, 상권이.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오피스텔 형성되어 있고, 이제 건너편 12번 출구로 가보겠습니다. 이 당산역 상권의 범위는 처음 갔었던 6번 출구 뒤쪽하고 1번 출구 뒤쪽, 그리고 12번 출구 뒤쪽, 그 다음에 이 대로변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대로변도 마찬가지로 상가 구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임대료와 권리금이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퇴근 시간인데 보시다시피 이 양옆으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예전에 비해서는 적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5호선, 9호선이 없을 때는 그냥 막 쓸려 다녔던 곳이에요. 강서 양천으로 가려면 다 버스를 이쪽에서 이용했습니다. 그런 상권이었는데, 그때도 뭐 장사가 막 그렇게 모여서 있는 상권은 아니었고 좀 흘러가는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97년도에 당산 철교가 그 불합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이 상권이 좀 침체기를 맞이한 그 시기도 있었어요. 12번 이면 출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산역을 기준으로 남서쪽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주거 형태로 이쪽도 변해 왔는데, 지금 현재 이 당산역 주변은 중공업지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제 지식산업센터로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뒤쪽에 보면 아파트 사이에 지식산업센터 공장 부지가 있는데, 그쪽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아파트 사이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조권 때문에. 그 당초 계획은 20층에 4개동을 지으려고 했는데 계획을 수정해서 35층에 2개동으로 짓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당산역 상권의 주 소비층은 지역에 사시는 거주민들과 그 주변 직장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9호선 개통 이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직장인들이 3, 4번 모여서 밥 먹고 술 먹기에 좋은 곳들이 곳곳에 많이 있습니다. 당산역 일대가 나름 맛집도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인구 구성은 인구 밀도당 세대수가 이 당산역 일대는 좀 낮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고는.
요 뒤편도 지금 주상복합 형태로 올라간 겁니다. 이 개발 측면에서 당산동 상권을 얘기해 보면 택지 조성이 일제시대부터 조성된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개발이란 말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맞지 않는 표현인 것 같고, 조성된 필지 위에 블록별로 건물들이 재건축되는 형태, 그런 형태의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같은 중공업 지역에 있는 서울에서 성수동과 차이점이 있는데, 성수동과 당산동 일대를 투자 측면에서 비교해 보면 당산동은 신도시의 택지가 조성돼서 이제 입주한 형태로 생각해 볼 수 있고, 성수동은 신도시 상가를 분양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한 부품 기대를 가질 수 있죠. 모양을 그릴 수 있으니까. 오버슈팅이 된 측면도 성수동은 있습니다. 근데 그 오버슈팅이라는 게 가격이 이제 더 오르지 않는다는 측면이 아니라 기회 비용이나 아니면 다른 그 투자처에서 할 수 있는 손해, 그런 걸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에 비해 당산동은 택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투자하기에 조금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가격으로만 비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제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당산역 상권을 지금까지 봤습니다. 오늘은 마치고요. 다음 편에는 구족다 선수의 요청대로 인천 방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